이 앞에서 잡아줬던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는 과매도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과매도. 과매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매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봐야 되는 것은 1차적인 과매도가 형성돼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또다시 어떻게 돼요? 또 한 번 후려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여기에요. 이 자리. 여기에서 깊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또다시 한 번 더 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움직임 자체가 결국에는 매집에 대한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바닥권역에서 이제 여기서 들어서는 요 자리가 이제 맥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방송에 나갔죠. 그때 MTN 방송에 와이젠드테먼트가 나갔던 자리가 저 자리거든요. 그 저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항상 조금 뭐랄까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들이라는 거죠. 그래 지금 요것도 방송했던 날이 언제지? 6월 11일인가 그렇죠. 6월 11일 날 보면 자 이거를 잠깐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6월 11일 날 여기에서 이제 했던 것들 내용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엔터주를 다시 봐야 된다는 게 그것 때문이었죠. 뒤에 YG 엔터테인먼트가 나오는 게 이 자리를 공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이 이제 여기서 돌아서는 흔적이 여기서 이제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번의 이런 반복되는 숙달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돌아서서 가기 때문에 세력들이 붙어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쉽게 올리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럼 또 더 넘어갈 것이냐 빠질 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이 가격 밑에 이 가격은 안 오는 자리예요. 3만원 밑으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과매도의 과매도기 때문에 안 오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자리를 일단 돌파하는데 힘을 많이 쏟아야 돼요. 그 왔다 갔다 이런 부분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림을 언제까지 그리냐, 6만원까지 그림을 그려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 여기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결국엔 이 그림이 나와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엔터주는 제가 뭐라 했어요? 사기꾼들이 많다고. 이런 애들은 그림을 좀 더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그릴 확률이 높아요. 우리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가는 거 보세요. 진짜 개잡주 움직이듯이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이제 오셈 임플란트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군이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과매도가 한번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한 번 더 또 뺀다는 거예요. 이 봉일 또 한 번 또 빼는 거예요. 바닥 한 번 더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의 이런 가격대 자체는 정부 정책이 7월 달부터 뭐라고 나왔습니까? 의료보험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었다 했잖아요.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플란트 옛날에 하던 사람들이 더욱더 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50만 원이다. 지금은. 근데
이게 예전에는 100만원짜리가 지금 이제 50만원인데 이제 30만원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옛날에는 하나 할 게 지금은 3개를 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는 안 논다는 얘기죠. 그러면 니즈가 있으면 한다. 결국에는 하고 싶을 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시장의 분위기상 물론 지금 임플란트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는 말 그대로 이 업계에서는 먼저 선두적으로 들어왔던 기업이거든요. 그 부분을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뭐 이게 인맥 싸움이라고 하지만 임플란트가 덴티움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 디오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다시 한번 오세 임플란트 전통적으로 잘했던 부분.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전 대표이사고 횡령 배임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좋은 분위기였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지금 방송에서 포토 안에도 구성되어 있는데 조만간 그것도 뺄 거예요. 조만간 뺄 겁니다. 왜 빼냐? 그거는 공짜잖아요. 그죠? 공짜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이거를 똑같이 들고 가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일단은 오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방송에서 한 5% 정도 올라왔으면 방송에 5만원에 샀으니까 올라오고 나면 그거는 이제 포트에서 제외를 할 겁니다. 제외를 하고 그거는 따로 뭐 관리를 하든 뭐 그렇게 방송에서는 일단은 탈락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 안 가서 탈락시킨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좀 더 그만큼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변화가 사실 이 전문가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변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뭔가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이런 거. 주가라는 게 한 번만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지 않거든요. 갔다 뺐다 갔다 뺐다 갔다 뺐다가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유도리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끼리 하면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모든 사람들 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 같이 하면 주가가 오히려 빠집니다. 아시죠? 개인들이 많이 사면 주가는 빠집니다. 자, 그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단기적인 부분이나 장기적인 부분이나 사실 장기적인 부분 자체 과매도 구간에 있는 종목이 넘어가는 부분을 안정적인 운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종목 얘기나 아니면 시장 얘기를 많이 하려면 뭔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이런 종목군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포트를 계속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뭐 만들어내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단기적인 부분 이런 것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뭐랄까 이제 시장의 안목이랄까 이런 부분 자체가 올라왔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좀 더 응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걸 또 문자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포트라든지 아니 개별적으로 하시더라도 항상 제가 단기라 하더라도 제 종목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타를 치더라도 이 단타를 쳐보고 저 단타를 쳐보고 하면 기준 자체가 이제 안 생기는 거거든요. 기준이.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비슷한 유형의 단타를 계속적으로 치다 보면 그 단타도 뭐랄까요, 이 경험에 대한 추이가 되고 경험에 대해서 축적이 되고 그냥 그 자체가 이제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실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기적인 장기적인 종목군들을 보면서도 똑같은 비슷한 매매를 계속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날 저번 주 토요일에 강의를 하고 한 4시쯤 4시에 안 돼서 끝났죠. 한 3시 40분 그때 또 다람쥐님 또 오셨는데 그때쯤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 멀리서 오셨죠. 부천 사시는데 또 그 성남까지 또 오셔가지고 오셔서 뭐 얼굴도 보고 하면 좋죠.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 가시고 난 다음에 한 4시쯤 정리하고 하는데 한 4시쯤인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 한 분하고 그리고 좀 젊은 사람 한 분 또 다시 한 명하고 또 딴 사람 또 한 명 뭐 여러 명이서 한 4명 5명 정도가 마치 끝났는데 왔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 젊은 사람은 이제 눈치가 보여서 얘기 안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은 와가지고 그 증권사 과장한테 계속 묻더라고. 종목 뭐 있냐고. 증권사 과장도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일부러 얘기를 썩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돌리더라고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아유 뭐 그 종목이 중요해요 하다가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종목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마치는 시간에. 사실 근데 그 종목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 아무리 좋은 종목을 주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거를 이 종목 100% 나는 종목이다. 근데 그거를 100%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5% 먹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관리에 대한 영역이거든요, 사실. 관리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뭐랄까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종목 한 개 받아가서 그 시간에 그까지 와오는 차비나 더운 날 그것까지 거기가 또 엄청 꼭대기예요. 성남 아트센터에서 제일 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까지 걸어 올라오는 저도 힘들어가지고 걸어도 힘들어 다시 밑에 주차장 가가지고 차 가지고 위에 대놓고 그래 다시 들어왔던 거예요. 더운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1시간 반 동안에 강의를 듣는 게 더 중요하지 종목은 결국에는 그 종목일 뿐이거든요.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에서의 그 내용 마인드, 엑기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말 은연 중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치관, 기준, 투자 스타일 이거를 판단할 수 있고 자기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겉으로 뭐 저보다 나이도 훨씬 더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종목 말씀드리고 그냥 그렇게 갔는데 그냥 좀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애분 많구나. 그날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게 한국경제TV에서 전문가 8명이 와가지고 거기 코엑스에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겠나 싶었는데 그 많이 왔어요. 한 7, 80명 가까이 왔으니까요. 많이 왔습니다. 그럼 오면 뭐하노? 희한하게 그날은 왔다가 다들 가입 안 하고 가대요. 원래 강의를 하고 나면 그래 항상 좋았는데 그날은 참 가는데 2시간 걸렸는데 차가 어찌나 막히든지. 자, 아무튼 뭐 그 YG 엔터테인먼트 요런 패턴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